자,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태저감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태저감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태저물들이 쌓여서 태저감이 되는데, 태저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무슨 과정? 응? 속성 과정. 숙성 과정. 그 과정 기억해 보고, 그 다음에 태저감의 종류들 배웠죠. 세설성 태저감, 화학적 태저감, 유기적 태저감. 그 종류들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한 번씩 어떤 것들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태저감이 만들어지는 태적 환경들이 있었죠. 육상 환경, 연안 환경, 해양 환경. 어떤 것들이 육상 환경이고 이런 것들 한 번씩 봐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태저감에서 이 태적 구조가 이제 학교 시험이나 뭐 모의고사 수능 문제 같은데 가장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자세하게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태적 구조. 지층이 태적된단 말이야. 이 그림과 같이 지층이 층층이 태적이 돼서 여기서 태저감이 만들어지겠지. 그 지층의 태적 구조를 얘기하는데 책 순서대로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사층리라는 게 있어요. 사층리를 보면은 요 지층의 모양을 먼저 봅시다.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빗살무늬 같이 지층 안에서 태적 구조 모양이 보통 이런 식의 모양이 보이거든. 얘를 보면은 뭐가 이렇게 한쪽으로 막 흘러가면서 퇴적이 된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것 같이 보통 사층리는 어디에서 잘 생기냐면은 사막이나 하천에서. 너네 사막에 바람이 많이 불죠? 그래서 사막이 대부분 다 모래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모래바람이 불면서 모래가 바람 부는 방향으로 어떤 무늬를 갖고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모래 언덕이 이렇게 있어. 너네 모래 언덕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사고. 어떻게 알았어? 사고. 그럼 만약에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럼 바람 불어오는 이 앞쪽은 깎이겠죠. 깎이는 현상을 뭐라 그래? 침식. 그 여기서 깎인 모래가 바람 따라서 되죠. 뒤로 가서 이렇게 쌓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는 퇴적 현상이 생기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돼? 퇴적 구조가 나타나게 되죠. 그럼 바람이 오른쪽으로 분다 그러면은 이 퇴적 구조가 지금 여기 그린 것 같이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퇴적 구조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천. 하천이 뭐지? 강. 뭐 강이나 뭐 그런 호수 이런 것들을 합해서 하천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으로 강을 보면은 강에 물이 흘러다니잖아. 그럼 여기 똑같이 물이 흘러다니면 강 밑바닥에도 이렇게 퇴적물들이 있을 거야. 그 퇴적물들이 낮은 곳에 어떻게 돼? 흘러가면서 쌓이겠죠. 근데 쌓인 모습이 물 흐름 방향으로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층리에서 꼭 알아둘 게 있어요. 여러 가지 퇴적 구조 중에 유일하게 사층리가 이런 바람이나 물에 흐름 방향을 알 수 있는 퇴적 구조다. 다른 것들은 뭐가 움직여 다니거나 뭐 이렇게 바람 물이 흘러갔을 때 걔네들이 어느 쪽으로 흘러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 퇴적 구조를 보고서. 근데 얘는 바람이나 물의 흐름 방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퇴적 구조. 그리고 지층의 역전 현상이라는 것도 좀 알아둬야 되는데, 역전이 뭐니?
뒤바뀌는 거. 뒤바뀌는 거예요. 지층이 어떻게 뒤바뀌어요? 어떻게 엎어져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뭐 뒤에서 한번 배우겠지만 지층이 있어요. 지층이 만약에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힘을 받아. 너네 통합과학 때도 배웠듯이 이렇게 가운데로 미는 힘. 이거 무슨 역이라고 그러지? 횡압력이라고 그러죠. 그럼 횡압력이 작용하면은 지층이 휘어져요. 휘어진 걸 습곡이라고 그러는데, 이 횡압력이 좀 세가지고 지층이 심하게 휘어지면 지층이 뭐 이런 식으로 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휘어지면 이게 무너져 내리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요 주황색 지층은, 요 겉에 있는 하얀색 지층보다는 원래 어디 있던 지층이야? 요 하얀색보다는 안쪽에 있던 지층이지. 근데 얘가 무너져 내리게 되면은 여기 있는 하얀색 지층보다 요 주황색 지층이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맞니? 네. 그래서 원래 있던 지층이 이렇게 거꾸로 엎어지는 그런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뒤에서 한번 배울 거야. 이렇게 휘어진 지층을 습곡이라고 그러고, 지층이 끊어진 건 뭐라 그러지? 단층. 네, 단층. 네, 그런 건 이제 뒤에서 한번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만약에 사층리가 역전이 되면은 모양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모양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뭐 요렇게 모양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역전이 안 됐을 때랑 역전이 됐을 때랑 사층리는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은, 여기 요 무늬에서 넓은 쪽이 있고 좁은 쪽이 있어요. 네, 일반적인 사층리는 넓은 쪽이 어디야? 위쪽이 돼요. 그래서 넓은 쪽이 위쪽, 좁은 쪽이 아래쪽. 근데 밑에 그림은 넓은 쪽이 밑으로 갔죠. 그리고 좁은 쪽이 위로 갔죠. 그럼 이거는 정상적인 사층리가 아니고 사층리가 역전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이제 사층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이층리가 나오네요. 점이층리. 자, 점이층리는 보통 어디에서 형성이 되냐면은 깊은 바다나 뭐 깊은 호수 이런 데서 자갈, 모래, 점토 같은 퇴적물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천천히 퇴적돼서 만들어질 때 점이층리가 돼요. 그래서 지층 하나만 이렇게 보면은 요 가장 밑에 입자가 큰 퇴적물들이 쌓이고 그 위에 어떻게 돼? 입자가 조금 작은 퇴적물들이 쌓이고, 그 다음에 가장 위에는 가장 입자가 작은 이런 퇴적물들이 층층이 이렇게 쌓여서 만들어진 게 점이층이에요.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깊은 바다나 뭐 깊은 호수. 그럼 바다를 예를 들면, 자, 여기 육지가 있고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자, 그럼 육지에서 어떻게 돼? 자갈, 모래, 점토 같은 거. 요 중에서는 자갈이 입자가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 모래고, 그 다음에 점토가 될 거야. 그럼 이런 자갈, 모래, 점토 같은 퇴적물들이 바다로 떠내려 와요. 그럼 바닷속에 이제 퇴적이 될 때, 깊은 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적물들이 천천히 무거운 것부터 먼저 가라앉겠죠. 그래서 가장 무거운 게 누구야? 자갈, 모래, 점토 중에는 자갈. 자갈이 먼저 가라앉는 거야. 가장 무거워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누구? 모래. 점토가 진흙인데 진흙이 가장 무겁지 않아요. 진흙은 물에 섞여서 다닐 수 있는 가장 자그마한 입자들이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점토가 쌓여서 이런 게 이제 땅 속에서 퇴적 구조가 됐을 때 그걸 점이층리라고 해요. 그럼 점이층리는 봐봐, 쉬워도 봐봐. 아래쪽이 입자 크기가 어때? 커요. 크죠? 그리고 위로 갈수록 입자 크기가 어때?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층 속에 이건 뭐 너무 쉽죠 뭐. 이런 식으로 입자 크기가 큰 게 위쪽으로 가 있고 입자 크기가 작은 게 이렇게 밑으로 가 있다 그러면 이거 지층이 어떻게 된 거야? 역전. 역전된 거다. 그것도 한번 봐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은하고 건열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세 번째. 오늘 3명이나 빠져가지고 너네 혹시 빠지게 되면 미리 연락 줘요. 네. 무슨 일 있다고 연락을 줘야지 선생님이 알고 있고 무슨 대비를 하지. 자, 연은 한번 볼게요. 자, 연은 지금 여기 지층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 약간 물결 무늬 같이 이렇게 나타나죠? 얘는 보통 어디에서 생기냐면은 수심이 얕은 곳. 그러니까 물의 깊이가 얕은 곳. 그래서 너는 얕은 물가에서 보면은 위에 바람이 불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얕은 물가에서는 찰랑찰랑 이렇게 파도라고 보기는 힘들고 파도같이 큰 건 아니고 찰랑찰랑 물결이 움직이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그 밑에 지층도 어떻게 되냐면 흙도 물결이 찰랑찰랑 움직이면은 그 안에 물속의 퇴적물들도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쌓여서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연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사진은 나왔는데 뭐 이런 거 한번 본 적 없니? 니네 강가나 바닷가에 갔을 때 얕은 곳 있어. 얕은 곳에 보면은 그 밑에 땅을 보면은 물속의 땅이 뭐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된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굳어서 이제 쌓여서 퇴적 구조가 되는 건데, 그럼 연은은 위쪽이 어때? 뾰족하죠. 위쪽이 뾰족한 게 이제 정상적인 연은의 모습이야. 그럼 얘가 만약에 역전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층의 퇴적 구조의 모습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지금 모양을 봐서는 연은 맞지그지? 근데 얘는 지금 아래쪽이 어때? 뾰족하죠. 그럼 이거는 이제 역전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열이라고 있어요. 뭐 한자들이 대부분 쓰이는데 건자가 너네 쓸지는 몰라도 무슨 건자일까? 건조. 마를 것. 건조하다. 건조할 때 쓰는 건자거든. 그럼 이 건열은 메말라 있는 곳. 그래서 강수량이 좀 적은 곳. 그래서 여기 나온 것 같이 건조 기후 환경. 건조한 곳. 건조한 곳에서 건열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요 안에 지층의 모양을 봤더니 어때? 이렇게 쩍쩍 갈라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너네 그 가뭄 들면은 논바닥이 어떻게 돼? 이런 모양으로 쩍쩍 갈라지죠. 그래서 건조한 곳에 이렇게 쩍쩍 갈라진 지층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게 건열이고, 그럼 건열은 연은하고 반대로 뾰족한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죠? 그럼 만약에 지층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일단 쩍쩍 갈라진 걸로 봐서 권열인데 뾰족한 게 위로가 있죠. 그럼 이거는 무슨 현상? 역전 현상이 생긴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태적 구조 4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요 4가지 다 잘 나오긴 해요. 근데 특히나 요거 사측리 꼭 알아두세요. 사측리는 요 바람이나 물이 흘렀던 방향까지 알 수 있는 그런 태적 구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뒷장으로 넘어가면은 뭐가 나오냐? 우리나라의 태적 태적 환경과 태적 구조. 그래서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림 볼게요. 저번 시간에 그 육지 여기가 육상 환경이라고 했죠. 태저감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육상 환경, 뭐 선상지, 호수, 사막,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그지? 그리고 연안 환경, 해양 환경 이런 거 배웠는데, 요거는 이런 태적 환경에서 어떤 태적 구조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표시해 둔 건데, 이거를 뭐 굳이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특징적인 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왜 사막이 문제가 나왔어. 그럼 사막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많이 불죠. 그리고 모래바람이 불 거고. 아이고, 너무 커졌다 또. 내려와. 그러면 사막 같은 경우에는 태적 구조 중에 우리가 배웠던 거 4가지 중에 뭐가 나타난다고? 권열. 권열이 아니죠. 바람이 불어서 사측리가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치? 사측리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래가 많으니까 모래가 쌓여서 모래가 주물질이 돼서 태저감이 되면 뭐라 그랬어? 상. 뭐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조금만 더 볼까? 뭐 범람원이 있대요. 범람원이 뭐야? 강물 같은 게 넘쳤다는 거지. 뭐 홍수가 일어나거나 뭐 뚝이 무너지거나 해서 넘은 건데, 그러면 제방을 넘어서 물이 넘어오면은 태적물까지 같이 넘어오게 되죠. 그럼 이것도 뭐야? 아니, 그러니까 물이 넘어와서 흘러간 거잖아, 그치? 네. 그 흐름 모양으로 사측리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권열 같은 거는 왜 나타난다는 얘기일까? 그치? 그게 넘어온 태적물들이 물이 계속 넘어오는 건 아니잖아, 그치? 넘어온 태적물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또 마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권열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 뭐 그런 거고. 뭐 이런 것도 한번 볼까? 뭐 대륙대 심해. 이거 깊은 바다죠, 심해. 그럼 깊은 바다는 아까 전에 여기 지었구나. 뭐 점이층리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고,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뭐 어떤 태적 환경에서 어떤 태적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우리나라 지역에 여러 가지 태적 지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외우냐면 이거 외워야 되니? 아니요. 안 나와요. 외워야 될 것 같지 않아? 외워야 돼요. 보통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데는 안 나와요, 잘. 잘 안 나오는데, 학교 시험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되잖아.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되겠지만,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되겠지만, 학교 선생님이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지역을 강조해서 설명했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잘 체크해두고 학교 내신 시험에 좀 낼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됐니? 네. 그래서 모의고사나 수능은 잘 안 나와.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특징적인 지역만 한번 봅시다. 자, 경기도 화성시 시와오. 여기서 가깝지, 시와오. 시와오 알아? 네. 화성시 휴게소인데. 그렇지. 뭐 우리나라 지도에서 어딘지는 뭐 사회적인 요소라서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아무튼 대충은 알죠.
그러면 보자. 우리나라 퇴적지형.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혹시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시화호. 여기에 공룡 화석들이 많이 발견돼요. 너네 화석은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어? 암석이 크게 퇴적암하고 뭐 화성암하고 뭐 연성암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네. 근데 화석이 발견될 수 있는 암석은 퇴적암밖에 없다 그랬어. 화성암은 마그마가 냉각된 거니까 생물이 뭐 여기 있어도 어떻게 다 옛날에 다 녹아버렸겠지, 그지? 연성암은 열압력 받아서 변한 돌이니까 화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알아볼 수가 없다. 그렇지 훼손이 되거나 없어졌겠지, 그지? 그래서 요 퇴적지형이 나타나는 시화호에 옛날에 그 중생대 공룡들이 묻혀가지고, 엥? 보고 있어? 응. 공룡화석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된다. 공룡뼈나 공룡 발자국. 그거만 알면 되고 시화호는 당연히 호수죠. 그 다음에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 강원도 태백의 구문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잘 봐봐. 고생대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대요. 근데 삼엽충은 어디서 사니? 바다에서 살아요. 바다에서 살죠. 근데 지금 여기는 지역이 태백이래, 태백. 태백이면 뭐야? 산이야. 응.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연은하고 번연일이 관찰이 된다. 연은은 아까 배웠듯이 뭐였지? 파도. 얕은 물 밑에서 형성이 됐었지. 응. 뭐 번열도 있고. 그럼 이렇게 바다 환경이 현재 높은 산맥, 산에서 관찰이 된다라는 거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 지역이 어떻게 됐다? 융기했다라는 거지. 옛날에 바다였다가. 그치? 뭐 이런 게 관찰이 되더라. 그 다음에 강원도 석회암지대. 연애 석회암이 성분이 탄산칼슘이에요. 근데 그 석회암이 물에 잘 녹니 안 녹니? 녹지 않아요? 잘 녹아요. 그래서 이런 석회암 지대에서는 동굴이 잘 생겨. 지하수에 의해서 석회암 지대 밑으로 이제 지하수가 흘러가. 그러면 지하수가 흘러가면서 석회암을 자꾸 녹이겠죠. 그래서 동굴이 생기는데 석회 동굴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꼭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종유석, 석순, 석주는 다른 곳에서도 자주 보이는 그런 단어들이거든. 이거 뭔지 알아? 여기 석회암 지대가 있어요. 여기 지하수가 올라가면은 석회암을 녹여서 이렇게 석회 동굴이 되죠. 네. 그럼 석회암이 녹은 물질이 위에서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져요. 니네 동굴 한 번씩 가본 적 있지? 네. 그럼 막 물도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 그럼 떨어진 물질이 요 밑에 쌓여서 이렇게 톡 튀어나온 형태로 굳으면은 요거를 석순이라고 해. 석순. 그리고 고드름같이 위에 이렇게 굳어서 매달려 있으면 요거를 종유석이라고 해. 그리고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퇴적 물들이 물에 녹은 것들이 자꾸 떨어져서 굳다 보면은 이게 이어질 수가 있죠. 이렇게 이어진 걸 뭐라 그래? 석주. 석주라고 해요. 석주. 참고서면 이것도 봐둘까? 너네 나중에 수능까지 봐야 되니까. 석회암이 성분이 뭐라고? 탄산칼슘. 탄산칼슘이에요. 얘가 지하수에 의해 녹아. 근데 뭐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지하수가 흘러가면은 이산화탄소 물에 녹죠. 네. 녹으면 탄산이 될 거고 흘러가면은 얘네들이 물에 녹아서 어떤 게 만들어져? 탄산수소. 나트륨. 그럴 줄 알았어. 야, 여기 나트륨이 어딨냐? 네?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본 거야.
어감이 어. 감기잖아요. 그러니까 탄산수소 나트륨이 너는 베이킹 파우더 아니야. 탄산수소까지만 하면 예. 자동으로 나와요. 아니, 그래서 혹시나 니네 석회동굴 같은 거 나올 때 얘네들이 반응해서 석회동굴 안에 물에 녹아있는 물질은 탄산수소, 칼슘이에요. 이렇게. 예. 그래서 문제 대충 보고 막 찍지 말고. 네, 진짜. 이단 문제 있잖아. 나트륨이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반응해서 석회동굴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석회동굴 안에 있던 이 탄산수소, 칼슘 성분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종유석, 석순, 석주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이것도 참고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부안군 채석강. 채석강이 너네 돌 캐는 거. 이게 채석강 말 그대로 뭐야? 돌캔 감. 강, 물 흐르는 곳이거든. 그래서 여기 물이 흐르니까 여름 같은 거 나타날 수 있죠. 네. 여름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바다하고 이어져 있거든. 채석강 부분이. 여기 관광지라서 유명해요. 경치가 요 해식절벽이나 해식동굴이 아니 뭐 있어서. 해식동굴이 뭐니? 파들 깎인 거. 깎여서 동굴 된 거죠. 해식절벽은. 깎아서 절벽 때문에. 그렇지. 깎여서 절벽된 거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나? 이게 일지가 있어잉? 이런 건 참고서만 알아두세요. 자, 여기 오랜 시간 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에 파도가 쳐요. 파도가 치면 육지의 암석들이 어떻게 될까? 깎여. 자꾸 깎이겠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치? 자꾸 깎여요. 그럼 깎이게 되면은 파도에 의해서 바닷가에 뭐가 만들어져? 동굴이 만들어지죠. 이런 걸 해식 동굴이라고 그러고. 근데 깎이다 보면 요 위에 있는 퇴적물들이 무거우니까 어떻게 될까? 맞아요.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 무너지면은 해식 절벽.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벽이 만들어지죠. 채석강 부분에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요. 뭐 이런 돌의 종류까지 다 외우기는 힘들죠. 이거 어떻게 외워? 그치? 헷갈리고. 그리고 전라북도 진안군 마이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타포니 이 정도만 좀 알아둘까요? 마이산 타포니에 여기 다이아 표시가 있는 걸로 봐서 옆에 설명이 좀 나온 것 같다. 그치? 네. 돌집. 예. 타포니가 뭐냐면은 요 산에 암석이 있는데 떨어져서. 암석 군데군데가 뚝뚝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구멍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그런 걸 이제 타폰이라고 해요. 그리고 경상남도 고성군의 덕명리 해안. 덕명리 해안 말 그대로 해안이죠? 여기에도 무슨 화석? 공룡화석. 얘네 우리나라 그 중생대 공룡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화석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되고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정도. 그 다음에 제주도의 수월봉, 제주도의 서귀포. 너네 제주도는 일단 화산섬이죠. 네. 그러면 저번에 배웠듯이 화성암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을 거야. 화성암 중에 지표에서 빨리 냉각돼서 만들어진 화산암. 그 중에 시커먼 현무암. 그지? 현무암들이 많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제주도가 일단 나오면 현무암 지대 또는 응예암 지대. 응예암은 뭐지? 화산지에 쌓인. 화산재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현무암이나 응예암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현무암이나 응예암은 현무암은 화성암이야. 맞니? 마그마가 냉각된 거니까 용암이. 응예암은 뭐지? 쌓이면 또 퇴적. 요거는 퇴적암이에요.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 그래서 응예암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고 그 밖에 이제 뭐 바닷가니까 뭐 사층리 같은 거 물의 흐름에 의해서 사층리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그 수성 화산 활동이라고 나오지. 이건 뭔 소리인지 아니? 바닷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바닷속에서 화산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제주도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큰 한라산이 이렇게 주화산이 있고 옆에 이제 바다가 있잖아, 그치? 그 옆에 기생화산들이 막 이렇게 터져 나왔겠지. 그래서 바닷속에서 이렇게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때 그걸 수성화산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그냥 한 번 정도씩 시험 볼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교 내신은 낼 수는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할 때 선생님이 강조한 거 있으면은 잘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저번 시간, 이번 시간에서 태적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 쉽죠? 뭐야, 대답한 거야, 합성한 거야? 진짜 그냥. 명망사 있으니까 쓸쓸하네요. 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고 봐봐. 이거는 뭐 저기긴 한데 오우씨. 이 사진만 보면 어딘지 잘 모르겠죠, 그죠? 네. 근데 태백시 구문소에 주요 태적감을 쓰고 어떤 태적 환경이 있는지를 쓰래요. 근데 이거 아까 표현들만 다 외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 수업 잘 들어놓으세요. 네. 학교 수업 때 자지 말고. 학원에서 한번 배웠다고 또 학교 수업 때 막 자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숙제 어디까지? 그거 배운 거. 75페이지. 75쪽까지 일단 시간 아끼기 위해서 집에서 풀어오시고 채점하시고 모르는 거 가지고 오시고, 자, 그 다음에 76쪽에 지질구조 한번 볼게요. 졸려? 약간 다른 애들 기다리느라고 조금 늦게 시작했잖아. 그때 자지 그냥. 응? 졸리면 저. 계속 언제 시작하지 이러고. 그러면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어? 네. 나 같으면 쉬는 시간에 저기 뭐야, 게임하느니 좀 엎드려서 자겠다. 그러니까 공소는 근데 쉬는 시간에 자면은 약간 거의 반 잠든 상태로 수업을 들어요. 아니 한 10분 정도 자면은 개운하잖아. 안 그래? 안 그렇다. 그러면 계속 자고 싶던데 한 번 자. 자, 봅시다. 좀만 더 보자. 오늘 빠진 사람 많아서 많이는 안 나갈게요. 좀만 봅시다. 자, 여기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지질구조가 나오는데, 지질구조는 뭐냐면 우리 지구에서 어떤 지각변동이 생겨서 지층이 쉽게 얘기해서 변형이 된 것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배울 거냐면은, 책 순서대로 하면은 지층이 휘어진 게 있어.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죠. 휘어진 거 뭐라 그래? 습곡. 그 다음에 지층이 끊어진 게 있어요. 단층. 그 다음에 지층에 암석이 있을 때 암석 사이에 틈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저번에 한번 얘기했어. 전리 기억나니? 전리. 주상전리, 판상전리. 네. 한번 얘기했잖아. 네. 그 화성암 할 때.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부정합이라는 지질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 못한 건 다음 시간에. 자, 습곡은 일단 지층이 있어. 아까 전에도 잠깐 그려줬는데 지층이 순서대로 이렇게 층층이 쌓였어. 근데 지구 내부 힘에 의해서 이렇게 가운데로 미는 힘이 작용을 하면, 가운데로 미는 힘 무슨 힘? 행압력. 행압력이 작용하면 지층이 끊어질 수도 있고 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너네 지층이 좀 말랑말랑하면 어떨까? 더 잘 휘어. 휘어지겠죠. 네. 근데 지층이 좀 딱딱하다 그러면 어떨까? 끊어질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부러지듯이 막 끊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습곡은 요것도 참고사항 알아주세요. 어떤 환경에서 습곡이 만들어질 수 있어?
지하 깊은 곳에 고온 여기다 쓸까? 지하 깊은 곳은 일단 온도가 어때? 높아요. 온도가 높죠? 온도가 높으면 너네 쉽게 얘기해서 약간 뭐가 있어요? 약간 말랑말랑하실 것 같지 않아? 네. 응. 이건 비유가 되나 모르겠는데 떡이 있어. 야, 따뜻해. 응? 응. 떡을 가열시켰어. 그럼 말랑말랑해지겠지? 사겠죠. 뭐 타. 조용히 해.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지역에서는 지층이 쉽게 얘기해서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휘어질 수가 있고, 그 지하 깊은 곳은 이제 위에서 누르는 압력도 그렇겠죠. 이런 환경에서 잘 만들어지는데, 그 회원력을 받으면 얘가 어떻게 될까?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휘겠죠. 맞니? 지층이 이렇게 휜 거를 습곡이라고 하고, 여기서 명칭들 좀 알아두셔야 돼요. 보세요. 습곡에서 이 지층 구조가 이렇게 위로 볼록 솟아있는 지층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을 배사라고 해요. 배사.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웅툭 들어간 모양의 지층 구조를 갖고 있는 곳은 향사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 문제 내볼게. 봐봐. 자, 여기에 이렇게 나무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이렇게 있어요. 안에 지층의 구조를 봤더니 이렇게 형성이 돼 있대. 이런 모양을 갖고 있대요. 여기를 A, 여기를 B라 그러면 어디가 배사니? B가 B야, A야? B. 맞아? B가 B가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아? 움푹? 아래쪽을 봐요. 그렇지. 잖아요. 예. 이거는 겉에는 비바람이 치고 그러면 침식에 의해서 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안에 지질 구조를 봐야지. 그럼 B 같은 경우에 지질 구조가 위로 불룩 솟아있는 여기가 뭐야? 배사가 되겠죠. 그리고 A는 움푹 들어가 있는 지질 구조, 향사가 될 거고. 뭐 어렵지 않죠? 네. 요거는 조금 입체적으로 보면은 요거 그림이 좀 그리기 힘드니까 그냥 요 책으로 볼게요. 네. 봐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게 배사. 그치? 배사에 이렇게 수직으로 잘랐단 말이야. 또는 향사를 이렇게 수직으로 잘랐어. 그럼 여기 수직으로 잘랐을 때 요 면을 습곡축 면이라고 해. 그럼 습곡축이 어디냐면 여기. 내가 이거 입체적으로 그리기 힘들어서 이렇게 배사 부분하고 향사 부분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겠지. 그 땅 위에. 그래서 요 그린 것 같이 배사 부분과 향사 부분이 땅 위에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는 그 축을 습곡축이라 그래요. 네? 그 습곡축 고를 이렇게 세로로 자른 거예요. 요 배사 부분, 향사 부분에 요 세로 축. 네? 그걸 습곡축이라고 그러고, 그걸 잘랐을 때 면이 나타나면 뭐라 그래? 습곡축면. 응? 그럼 이걸 갑자기 왜 했냐면은, 습곡에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는데, 오늘 배우는 거 뭐 간단한 거니까 부담 없이 들으세요. 밑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네. 모양이 약간씩 차이가 있죠. 네. 어떤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니? 습곡은 습곡이잖아. 휘어졌지, 그지? 이어지는 정도. 그렇지, 휘어짐의 정도.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습곡의 종류가 책 나오는 순서대로 할게. 정습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경사습곡, 그 다음에 횡화습곡,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누가 가장 많이 휘었니? 횡화습곡이 딱 봐도 가장 많이 휘었죠. 그럼 얘가 횡압력을 가장 좀 세게 받은 경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습곡을 나눌 때 보세요.
아까 수곡축 면이 있었어, 그치? 네. 수곡축 면이 이렇게 땅 부분하고 수직하게 스곡축을 자르고 면을 봤을 때 이런 스곡이 정스곡이야. 그럼 경사스곡은 여기가 배사지, 이제 네. 배사에 스곡축을 잘라서 면을 봤을 때 이게 좀 경사가 져 있지, 그지? 네. 그게 경사스곡. 행어스곡은 어떻게 돼? 부분. 이 배사 부분에 스곡축을 잘랐을 때 완전히 누워져 있지. 요게 행화스곡. 와자가 행이 가로라는 얘기고 와자가 무슨 와자인지 알아? 누울 와자거든. 그 가로 쪽으로 완전히 누웠다. 그 요 세 가지 스곡 중에 지층의 역전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스곡이 뭐가 될까? 행화스포. 그렇지.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스곡이 돼서 위에 있는 땅이 무너지면은 속에 있던 지층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행화스곡이 좀 지층의 역전 현상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스곡이다. 뭐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고 거 밑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 단층. 반칙이 나오네요. 반칙은 조금 헷갈려. 봐봐. 잘 들어야 돼. 자, 단층은 지층이 어떻게 되는 거야? 끊어질. 끊어진 거야. 그럼 너네 힘을 받았을 때 지층이 딱 끊어진다. 쉽게 얘기해서 부러진다라는 거거든. 그럼 지층이 좀 딱딱해야 되겠지. 네. 그럼 딱딱하다는 얘기는 온도가. 그치, 온도가 좀 낮은 부분에서 형성된 지층에서 지각 변동을 받으면 단층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 부분? 안 써있나? 여기 온도가 낮은 어디 부분? 지표 근처. 온도가 낮은 지표 부근, 지표 근처에서 단층이 생길 수가 있다. 근데 종류가 있어요. 크게 정단층이라는 게 있고 또 뭐 있다고? 역단층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주양이동 단층이라는 게 있는데 정단층하고 역단층 너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장력이랑 행함력 차이. 일단은 봐봐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정단층은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단층을 정단층이라고 하고 역단층은 상반이 위로 올라가 있는 단층을 역단층이라고 해요. 그럼 상반하고 하반이 뭔지부터 한번 볼게. 주양이동 단층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이게 구별하는 방법이 상반 하반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선생님 뭐 손바닥 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지층이 끊어졌어. 여기 지층하고 여기 지층이 원래 이렇게 일자로 이어져 있었는데 끊어져서 이렇게 된 거네. 뭔지 알겠니? 네. 그럼 어느 쪽이 상반이냐? 선생님 볼 때는 이게 제일 쉬울 것 같거든. 봐봐. 항상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는데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아니야. 그렇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위로 갈수록 네. 그렇게 생각해도 맞겠다. 그죠. 그럼 아니야. 그런데 이거는 딱 모양이 나왔는데 너는 이렇게 어떤 지역이 있어. 여기 나무도 자라고 여기 땅이야. 땅이고 여기의 지층과 뭐 여기의 지층이 지금 같은 지층이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대. 위로 갈수록 넓어진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다. 근데 선생님 볼 때는 이게 가장 쉬운 것 같아. 요 끊어진 면이 있죠. 네. 끊어진 면을 단층면이라고 그러거든. 단층면. 단층면에 십자가 수직선을 그어봐요. 이렇게. 요 면에 수직선 그을 수 있겠죠. 십자가. 그때 하늘 쪽으로 올라가 있는 쪽이
위로 올라가는 이쪽이 뭐가 되냐면 상반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쪽이 있죠. 여기가 하반이 돼요. 그래서 상반이라 그래서 위로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잘 봐. 단측면에서 위쪽 네? 상반. 근데 상반이 옆에 있는 하반보다 어떻게 돼 있어? 내려가 있죠. 요거를 이제 정단층이라고 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무슨 힘을 받아서 이렇게 됐냐면 어디 가서 써있어요. 써있다고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요거를 장력이라고 그러죠. 장력을 받으면 지층이 이렇게 끊어질 수가 있거든. 생각을 해봐. 봐봐. 그냥 드립다고 얼려 그러지 말고 여기 보세요. 임마. 또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봐. 여기 지층이 있어. 층층에 쌓여있어. 지층이 있어. 근데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생겨. 그러면 이게 딱딱한 지층, 즉 지표 부분의 온도가 낮은 지층이라 그러면 끊어지겠지. 네. 그럼 어딘가 딱 끊어졌어? 이렇게 끊어졌다고 하자. 이렇게 끊어졌어. 근데 양쪽에 잡아당기면 원래 이렇게 붙어있다가 끊어져 버리면 잡아당기면 이게 내려가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 네. 응. 근데 선생님 지금 잘랐을 때 잘 봐봐. 좀 봐봐. 이렇게 끊어졌다 그랬지? 네. 여기가 단층면이야. 그럼 이렇게 십자가 이쪽이 하늘 쪽이지. 그럼 이쪽에 이렇게 끌려서 내려간 게 이게 뭐야? 상반이지. 네. 상반이 내려가 있으니까 뭐야? 정단층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역단층은? 역단층은 뭐 요렇게 많이 그림의 표시가 나오는데 자, 여기 있는 지층과 여기 있는 지층이 원래 이어져 있던 같은 시대 때 만들어진 지층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단층면이죠. 단층면에 십자가 그려보세요. 그럼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어디가 상반이니? 오른쪽에. 오른쪽이 하늘 쪽으로 향하는 상반이죠. 그럼 상반이 옆에 있는 하반보다 어떻게 되어 있어?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네. 올라가 있으면은 역단층. 그럼 얘는 무슨 힘 받아서 이렇게 됐냐면 가운데로 미는 행압력을 받으면 역단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봐봐. 여기 또 봐봐. 지층이 있어. 근데 가운데로 막 밀면은 어딘가 끊기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끊겼어. 이렇게 끊겼는데 계속 미니까 어떻게 돼? 올라가. 끊겼으면 미니까 막 밀려 올라가겠지. 이렇게 한쪽이 그치? 네. 끊긴 경사면으로 그치?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역단층. 그럼 선생님 요거 아까 그려놓은 거 요거 무슨 단층입니까? 골라봐. 역단층이요. 역, 정 어떤 거야? 여기요. 여기야? 네. 맞아? 응. 여기가 단층면이죠? 단층면에 십자가 그려보면 이쪽이 위쪽으로 가니까 이게 뭐야? 상반이. 상반이죠? 이쪽이 땅쪽으로 가니까 이게 하반이고 그지? 근데 상반이 요 같은 시대 때 만들어진 지층 상반이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요거는 역단층이 되겠죠. 그럼 힘을 무슨 힘 받아서 끊어진 거야? 행압이요. 행압력 받아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면 너네 아까 스곡은 무슨 힘 받아서 스곡 된다 그랬어요? 행압력이. 행압력이죠. 그러면 역단층이 나타나는 곳은 스곡도 나타날 수 있어요. 있어요. 나타날 수 있다. 왜? 힘의 종류가 같잖아. 그 행압력을 받다 보면 스곡과 역단층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정단층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스곡이 나타나지 알아요. 않아요. 여긴 나타나기 힘들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잘 봐이. 진짜 쉽다고 그냥 넘기지 말고. 너네 앞에서 판의 경계 또는 통합과학에서 판의 경계 배웠잖아. 네. 판과 판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계가 무슨 경계야? 수렴의 경계. 발산형이지. 수렴형이야. 발산이 퍼진다는 거잖아요. 맞아? 네. 그러면 장력이 작용하는 발산형 경계에서는 무슨 단층? 정단. 정단층이 나타날 수 있죠. 판의 경계에서. 그러면 이렇게 횡압력 받아서 판과 판이 부딪히는 곳이 있죠. 네.
무슨 형? 수렴. 수렴형. 그럼 수렴형 경계에서는 역단층이나 스곡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고. 됐나? 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몇 시야? 자, 오른쪽에 주형이동 단층까지 할게요. 그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화학합시다. 네. 근데 저희 둘이 아니야, 화학 시간에는 온다고 그랬어. 그래요. 준서야. 자, 주형이동 단층은 보세요. 봐봐. 요 지층이 서로 어떻게 돼? 지금 어긋나고 있죠. 네. 어긋나면 요 사이가 끊어질 거야, 그치? 그럼 이게 주형이동 단층. 우리가 판의 경계할 때 이렇게 비슷하게 본 판의 경계 있지 않아? 무슨 형 경계? 그래, 어긋나는 거 뭐? 보존형 경계. 기억나? 같이. 그래서 요 주형이동 단층하고 보존형 경계하고 좀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 시마 플러스의 주형이동 단층하고 보존형 경계에서 단층이 나타나는데 무슨 단층? 변환 단층이라 그랬지? 네. 그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놓네요. 지금 그림 보면 거의 똑같지? 네. 근데 구별할 수 있겠니? 네. 그래? 그게 뭐, 이거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책 순서대로 하면은, 자, 주향 이동 단층. 그리고 변환 단층. 이 그림은 뭐야? 이제 하늘 위에서 본 거죠. 응? 하늘 위에서 이 땅덩어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우리 변환 단층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으니까. 어떤 지역이 있었는데 요 지역에 해령이 있었대요. 저거 똑같이 그릴까? 여기 해령 있네요. 해령이 무슨 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역? 발산형, 맞아? 네. 그 해령을 중심으로 환갑판이 즉 벌어지죠. 네. 근데 여기 부분에 근처에 또 해령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되니? 여기를 중심으로 환갑판이 벌어져요. 벌어지네. 그치? 그럼 요 사이 여기 어떻게 돼? 위에 땅 판은 왼쪽으로 가고 아래 판은 오른쪽으로 가니까 사이가 어떻게 돼? 엇갈려요. 끊어지죠. 여기 끊어진 거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단층? 이런 보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단층 뭐였지? 변환단층. 변환단층. 맞지? 네. 그리고 이거 변환단층 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보세요. 빨리 하고 오셔야지. 여기 이동 방향이 같은 데가 있어. 요 같은 데를 단열 대라 그래. 여기에서는 단층이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너는 수업할 때 뭐 듣니 안 듣니? 이렇게 딴짓하니까 없지 않아요. 근데 속도 더 내면 되긴 한데 일단은 요 사이는 무조건 끊어지죠 여기는. 네. 그죠. 예. 여기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랬잖아. 왜? 속도 더 내면 위에 판하고 아래 판의 이동 속도가 차이가 있으면은 끊어질 수도 있다 그랬잖아. 기억나? 다시 봐. 이 뭘로 하냐? 한덩어리가 뭘로 할까요? 야 여기 응? 판과 판이 있는데 이쪽은 같은 방향으로 가지 그지? 네. 예,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요 판의 속도하고 요 판의 속도가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같이 가겠지. 네. 그럼 사이가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지만 위에 거랑 아래 거의 속도 차이가 있으면 끊어질 수 있다 그랬잖아. 응? 만약에 위에 게 더 빨리 가 아래 건 천천히 가고 해령에서 미는이 달라서 응? 그럼 이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 끊어지겠지? 네. 그래서 안 나타난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나타날 수 있다. 네? 나타날 수는 있는데 이름은 변환단층이라는 말은 안 붙이겠죠. 그냥 단층이
그냥 단층이라고 하면 되고 나타날 수 있다. 그럼 변화 단층은 뭐야? 해령과 해령 사이에 해령과 수직 각도로 나타나는 단층이 변화 단층이죠. 그럼 주향이동 단층은 뭐야? 주향이동 단층은 여기 땅이 있을 때 위에 땅은 전부 다 저 그림하고 똑같이 할까요? 위에 땅은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아래 땅은 다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지층과 지층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는 거죠. 네. 그때 사이에 어떻게 돼? 사이에 단층이 생기겠죠. 네. 그리고 이 그림이 비슷하게 나온 거는 약간 헷갈리라고 나온 건데 여기에 뭐 이런 게 있잖아. 여기랑 같은 지층이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원래는 여기에 지층이 있었을 때 여기에 요렇게 있었다는 거지. 네. 근데 얘가 서로 어긋나면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버렸다는 거지. 그치? 네. 자,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 알겠니? 응? 이건 전체적으로 오른쪽, 전체적으로 왼쪽. 얘는 여기 변환단층 나타나는 곳에서만 왼쪽, 오른쪽. 네? 뭐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닌데 혹시나 해서. 자, 그래서 시간이 좀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전리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전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부정합이 중요하거든. 부정합까지 알아보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풀어 오시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